안녕하세요. 특별한 공감 대화의 방초록입니다. 이분은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장애는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생에 있어 장애가 걸림돌이 아니라 그 장애가 있으므로 오히려 꿈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진영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가장 존경하거나 닮고 싶었던 위인이 혹은 롤모델이 누구였나요? 세종대왕? 스티븐 잡스? 혹은 빌 게이츠? 저마다 어린 시절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위인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거나 혹은 롤모델을 정해놓고 나의 목표나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점을 존경하고 또 왜 닮고 싶어 하는 걸까요? 성공, 부와 명예?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성 희귀 타입의 근육장애인인데요. 온 몸에 근육이 힘을 잃거나 혹은 굳어지는 병입니다. 어린 시절 잦은 수술과 깁스 착용으로 인해서 고관절과 무릎의 변형이 심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자전거나 말한장 형태의 자세로밖에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주에서 하나뿐인 저만의 이 특수 제작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저에게 어린 시절 저의 어머니께서 위인전 하나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헬렌 켈러의 장영실 헬렌 켈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막연하게 나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제가 성장하는 동안 이 헬렌 켈러와 같은 위인의 이야기는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오토 다케, 강영우 박사, 닉 부이치치 등등. 우리는 그분들을 장애를 극복했다고 극복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저 역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정서를 그냥 그저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춘 비전과 꿈을 그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금까지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국내와 해외 할 것 없이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모두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이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비장애인의 눈에는 제가 일반적인 형태의 휠체어도 탈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으로 보였겠지만 제 장애는 제 인생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나 유형이 모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한계가 있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 인식과 편견 이런 제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최근에 서울의 한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배움의 기회에서조차 거부당하고 고용의 현실에서조차 차별당하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조차 따가운 눈초리를 받거나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역시도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 1,000원을 받아본 경험이 몇 차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헬렌 켈러나 오토 다케, 강영우 박사, 닉 부이치치 그들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인이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처럼 장애인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택한 진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기보다는 대학 시절 많은 추억들과 함께 쌓였던 경험들을 토대로 더 많은 연구들을 하는 학자와 교수가 되어서 비장애인에게는 인식 개선으로 또 장애인에게는 용기와 도전으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렇게 특별한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이고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제가 가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실 조교로서 지도교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이만큼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이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참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졌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공부하는 대학원 동기들 또 선생님들과 저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학위 논문 준비 과정에 혼자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학위를 마치고 싶은 욕심과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몸에 점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같아 보이겠지만 이래봬도 제가 왕년에는 활동지원사나 어머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변 처리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을 하던 중 어느 때부터인가 옷을 갈아입거나 혹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만히 있는데도 어지러운 게 아니겠어요? 병원을 찾았더니 빈혈이랍니다. 그런데 이 빈혈을 진단하는 헤모글로빈 수치라는 것이 통상 12에서 15가 정상인데 저는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거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피가 12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 3밖에 없다라는 건 정말 피가 모자라는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1.5리터의 물병에 꽉 차 있어야 할 물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0.3리터 정도밖에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종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았지만 출혈이 되는 곳도 없었고 심지어 골수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말이죠. 그렇게 매주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피가 얼마만큼 줄었나 검사 결과를 보고 몇 시간에 걸쳐서 수혈을 받는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괜찮아질 거야. 내년 봄엔 정말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그 다음 해에는 그래, 올가을엔 정말 좋아질 거야. 여러분, 빈혈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피가 부족하니까 침이 나오지 않고 숨도 차고, 그래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경치 좋은 곳으로 외출은 물론 장거리 여행조차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병원만 다니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냥 그 체력 가지고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그런 삶은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어머니의 케어를 24시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으로 회귀된 것 같아서 자립에 실패한 것 같았고, 한국의 헬렌 켈러, 장애인의 모델, 그런 거 전부 다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것 같았고, 그냥 제 인생 자체가 다 실패한 것 같아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좌절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깊은 자아 성찰을 하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아,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난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거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제가 존경했던 헬렌 켈러의 삶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헬렌 켈러는 왜 훌륭한 걸까? 아니, 내가 왜 헬렌 켈러를 닮으려고 했지?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스스로에게, 진영아, 사회에서 정말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보다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헬렌 켈러를 닮으려고 하지는 않았니?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 며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의 삶, 취업난의 현실 속에서 나도 능력 있는 인재다 라고 사회에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삶. 100세 시대에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노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어르신들의 삶. 우리는 각자의 개성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롤모델을 정하고 그를 닮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누군가를 꿈꾸지는 않나요? 제2의 헬렌 켈러는 없습니다. 오직 저 이진영만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제2의 헬렌 켈러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스스로 제가 이진영일 뿐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외쳤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 각자의 스스로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그래 나는 나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